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뮤직특파원 문성원입니다. 뉴스코리아 미국 취재본부에서 보내드리는 미국 뉴스 브리핑 5월 21일 상쾌한 아침 라스베가스에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살기 위해 카지노 버스를 타는 아시안들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ABC 방송에서는 뉴욕 아시안 빈곤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흥보형 현금카드 45달러를 받기 위해 이들 평균 300에서 400명이 카지노 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뉴욕시의 집계에 따르면 2018년 아시아 빈곤층은 아시아 총 인구의 21.7%에 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지난 3월달 한인 4명을 총기로 살해한 애틀랜타 총격범이 기소되었는데요. 검찰 측은 증오 범죄의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해외 접종자도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자가격리로 고국 방문을 못했던 위주 한인들에게는 아주 희망적인 뉴스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살기 위해 카지노 버스 타는 아시안들. ABC 방송에서 뉴욕 아시안 빈곤 실태 집중 보도했습니다. 흥보형 현금카드 45달러를 받기 위해 일 평균 300에서 400명이 카지노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뉴욕시의 집계에 따르면 2018년 아시안 빈곤층은 21.7%에 달했다고 합니다. 뉴욕시에서 아시안 5명 중 1명이 저소득층인 것이죠. ABC 방송은 10일 거의 매일 카지노 버스를 이용하는 한인 전상기 씨를 팔로우업 하면서 집중 취재했는데요. 이 취재에 따르면 전 씨는 뉴욕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에서 편도 2시간 걸리는 펜실베니아의 샌즈 카지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전 씨가 이 버스를 타는 이유는 도박 중독자가 아니라 카지노행 버스를 타면 카지노에서 45달러가 들어가 있는 현금 카드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45달러 카드를 카지노에서 다른 사람에게 38달러에 팔고 이 금액에서 카지노 버스비 왕복 20달러를 제하면 그에게는 18달러가 남는데요. 이 18달러가 그의 일당인 셈입니다. 전 씨와 같은 이유로 아시아인들은 일일 평균 300에서 400명 정도 카지노 버스에 탑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갈 데 없는 노숙자이거나 아주 극빈자들이라고 합니다. 뉴욕시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인종별 빈곤층 현황에 따르면 히스패닉이 24.2%로 가장 높았고 아시아인은 그 뒤를 따르는 21.7%로 그 다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인은 19.2%, 백인은 13.2%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아시아 사회가 빈곤율 2등을 한 것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2019년과 2020년도의 각 인종별 빈곤 현황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등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아시안인들은 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팬데믹 동안에 특히 식당 영업 그리고 호텔 안에서 최고급 한식 식당이라든지 이런 관광업 등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엄청 입었죠.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인 4명을 죽인 애틀랜타 총격범이 드디어 기소되고 증오 범죄의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한인 4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이 기소됐다고 AP통신이 이곳 현지 시각 11일 보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총격범 22살의 로버트 에론 롱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롱에게 살인을 포함해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대 테러리즘 등 중범죄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인 파니 윌리스는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향을 밝혔다면서 증오범죄 혐의는 희생자들의 인종, 국적, 성별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각각의 총격살인에 대해 극악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면서 정신의 타락이라는
표현까지 적용했다고 합니다. 악몽의 사건 현장을 되돌리면요, 22세의 백인 남성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한 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특히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는 4명이 숨졌는데 피해자 모두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롱은 사건 당일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고 하는데요. 체로키 카운티 배심도 사건 당일 근처 지역 다른 마사지숍에서 아시아계 여성 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롱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롱은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에서 총을 쏘아 아시아계 여성 2명, 백인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법원 기록을 근거로 체로키 카운티 검찰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폴턴 카운티 검찰의 기소 방침에 주목되는 점은 롱에게 증오범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 희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어서 인정범죄가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당국이 인종범죄의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는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인종범죄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또 초동 수사 시 당국은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증오범죄로 판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심한 언론과 대중들의 여론이 들끓자 증오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로 급하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롱 역시 수사 초기 성중독증이 있다면서 자신을 유혹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업장을 없애기 위해 범행을 나섰다고 인종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조지아주의 주법은 인종범죄의 경우 배심원이 피고인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기본 혐의에 대한 유죄를 결정한 뒤에 증오범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오범죄로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AP통신은 윌리스 검사장이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데도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윌리스는 지난 검사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약으로 사형 구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하겠느냐라는 AP통신사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이 사건은 그의 공약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화선이 되어 미 전역의 아시아계가 연합하여 연속적인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는 이번 기회가 미국 내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의 실상을 드러내고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도시 애틀랜타로 방문하여 아시아계 인종차별 문제를 부각시키는가 하면 연방 상원의원이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책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희망 뉴스입니다. 한국 해외 접종자도 자가격리 면제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상어안전국과 협의 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이 왕래가 잦은 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상 입국 시 현재 시행하고 있는 14일 자가격리 면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5월 1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와 백신 예방접종 이력을 공신력 있게 확인할 방법과 한국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나라만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 청장은 나라별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 양측이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한국과 왕래가 잦은 나라부터 백신 접종을 상호 인정하는 범위, 상호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협의 중인 나라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은 국가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으로 정보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의 정보를 공신력 있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본국에서는 지난 5일부터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해외에 나갔다 와도 2주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가짜 백신 접종 사기단이 붙잡혔죠. 우리 신승준 특파원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제가 처음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쁘게 봐주시고 문성원 특파원 미주 취재본부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